지난 영상에서는 주식 투자의 전설, 월가의 영웅이라고 불리는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피터 린치가 피하는 5가지 주식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에 앞서 피터 린치가 어떤 사람인지, 또한 어떤 투자 철학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피터 린치는 워렌 버핏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월가의 영웅인데요. 그는 20년간 자신의 펀드를 운용하며 누적 수익률 2700%, 연평균 수익률 29.2%를 기록한 투자의 대가입니다. 피터 린치가 이런 대단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확고한 투자 철학 때문인데요. 그의 핵심 투자관은 잘 아는 것에 투자하라입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산업이나 회사라면 그 기업에 대해 이해하고 공부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쉬울 것이고, 그렇다면 자신이 어디에 투자해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더 쉽고 빠르게 내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투자 이후에는 시장이 강세든 약세든 인내심을 가지고 길게 바라보라고 조언하죠. 이런 피터 린치가 매수를 꺼리는 주식이 있는데요. 이 주식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피터 린치가 피하는 5가지 주식의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하면서도 지금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입니다. 둘째는 제2의 땡땡땡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며, 셋째는 사업 다각화 기업, 즉 잘못된 사업 다각화를 한 기업을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넷째는 소문이 무성한 기업의 주식이며, 마지막으로 특정 고객 또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 역시 피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며 왜 이러한 특징을 가진 주식을 피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하면서도 지금 주목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주식은 피하라고 주장합니다. 과연 현재 인기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지금은 BBIG7 시대라고 합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BBIG7 회사들의 주가는 고공행진을 거듭했고 그 열기는 전혀 식을 것 같지 않았죠. 하지만 이 꺼지지 않을 것 같던 인기도 코로나가 극성이던 지난 상반기에 비해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10만전자라는 별명이 붙었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현재 7만원 초반대를 웃돌고 있죠. 이처럼 꺼지지 않을 것 같던 거품도 언젠가는 꺼지기 마련입니다. 10년 전에는 차화정 업종이 인기였으나 현재 코스피 시가총액 10위 안에 차화정 시대의 회사는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뿐입니다. 이처럼 인기 업종도 흥망성쇠를 반복하는데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주식이라고 해서 일개 단일 주식이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걷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무 이유 없이 인기 업종이 바뀌고 주가는 내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회사가 미래에 돈을 더 잘 벌 것이라고 생각하면 매수합니다. 그런데 기업이 기대에 못 미치는 실적을 냈을 때 시장 참여자들은 주식을 매도하고 주가는 내리게 되죠. 피터 린치가 가장 인기 있는 업종에 속한 가장 각광받는 주식을 피하라는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인기 업종의 인기 종목은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질 대로 높아져 있을 것인데, 회사가 아무리 양호한 실적을 낸다고 해도 높아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한다면 주가는 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의 기대가 넘쳐나면 돈을 벌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제2의 땡땡땡이라는 수식어가 붙은 주식은 피하라고 조언합니다. 보통 제2의 땡땡땡이라고 불린다면 전성기가 지난 경우가 많고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제2의라는 수식어가 붙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렸던 기업들을 살펴보며 이해해보겠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인 루시드와 리비아는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며 지난 11월 초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기차 산업이 성장세인 건 맞지만 일각에서는 테슬라 투자 기회를 놓쳤던 사람들이 또 다른 전기차 개척 기회를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아 투자하고 있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업 기반이 탄탄하다거나 실적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매수했다기보다는 그저 매매 차익을 많이 얻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에 매수했다는 겁니다. 때문에 전기차 신생 기업들이 며칠 만에 전통적 자동차 기업의 시장 가치를 훌쩍 뛰어넘자 주가에 거품이 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루시드와 리비안의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회사의 유명한 회사의 이름을 사용해 인기몰이를 했고 이에 투자자가 현혹된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매매 차익을 노릴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피해야 할 주식으로 보입니다. 잘못된 사업 다각화를 하고 있는 기업을 피하라는 것인데요. 회사는 성장을 하며 기존 사업 부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기도 합니다. 카카오가 그 예시 중 하나인데요. 카카오는 메신저부터 시작해 금융, 쇼핑 등 여러 분야로 확장을 했습니다. 이처럼 확장을 잘하면 기업 가치가 오를 수도 있지만 능력이 안 되는데 어설프게 확장을 하다가 망한 회사들이 더 많으니 조심하라고 주의합니다.
물론 기존의 하던 사업과 비슷한 업종을 인수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들지만 전에 하던 것과 다른 도전적인 사업으로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특히나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수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수학과 관련된 분야는 정말 능통하다고 해봅시다. 이때 마냥 자신이 과학을 배우는 것과 축구를 배우는 것 중 어느 것을 더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과학을 더 잘할 확률이 클 것입니다. 무조건 사업을 확장하는 회사를 피하라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충분하지 않아 보이는데 다른 사업 확장한다고 여러 분야 건드리는 회사를 조심하라는 말입니다. 소문주의 예시로 암 치료제를 개발하는 바이오 회사인 신라젠이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분야이다 보니 소문을 타고 상장 후 주가는 10만원까지 갔지만 미국에서 임상 3상 중단이라는 결정을 받고 주가는 급락했고 대표이사는 본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등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영상과 같은 맥락인데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히 취해된다. 피터 린치가 남긴 명언 중 하나입니다. 소문만을 믿고 주식을 산다는 것은 수익을 날로 먹으려는 생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이 추천해줬어 와 같은 뜬구름 잡는 이유로 투자해 쓴맛을 보기보다는 피터 린치의 조언을 토대로 주변에 있고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한 공부를 시작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고객 또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 역시 피하라고 말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없고 주도권이 없어 한 회사만 바라보는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예시를 들어봅시다. 만약 내가 A 반도체 회사인데 독점적으로 반도체를 납품하는 것이 아닌 다른 회사도 다들 납품하는 그런 제품을 판다고 해봅시다. 심지어 A사가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한두 군데밖에 없는데 거래처 사장님이 단가를 낮춰 공급하라고 합니다. 아니면 다른 업체로 바꾼다고 말이죠. A 회사는 마진을 줄여서라도 납품해야 기존의 매출을 겨우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시장에서 독보적인 기술도 없고 주도권도 없으면 가격 협상력에서 밀리기 때문에 결코 견고한 회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피터 린치는 특정 고객 또는 특정한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회사는 피하라고 말합니다. 두 개의 영상에 걸쳐 피터 린치의 투자 철학을 살펴봤는데요. 어려운 투자 방법 없이도 누구나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을 법한 내용이지만 피터 린치는 이를 실천에 옮겼습니다. 매번 오르락 내리락하고 이게 좋네 저게 좋네 하며 눈앞을 흐리는 주식시장에서 투자가 어렵다면 피터 린치의 조언을 따라 주식에 투자해보는 건 어떨까요?